별거 안 해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거 안 해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시간도 덜 쓰는데 돈을 계속 버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잔인한데 명확해요.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고 유전적으로 유리하고 배경이 좋고 금수저에다가 운도 좋죠. 이런 분들이 경험적으로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조급하게 안 해도 결국 다 잘 돼. 그게 실제로 그들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자신에게도 해당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잘 풀린다는 거는 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살잖아요. 대충이라고.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판단력이 빠르고 유전적으로 유리하고 배경이 좋고 운도 좋고 이런 사람 얘도 대충 살아. 나중에 되면 여길로 전부 다 주고 나 없다니까. 둘 다 대충 살면 결국 대충의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돈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빠르고 그런 사람이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딱 맥을 짚어서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 이렇게 퍼져 있고 이게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맥을 아냐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 제가 보통 사람이라서 그래요. 선천적 뛰어남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인지. 전 진짜 열심히 해요. 저희가 나왔던 피해 게임 혹시 보셨어요? 저 거기서 질문을 500개씩 해요. 그래서 먼저 죽어. 질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할 때마다 생명이 깎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다니까. 제일 먼저 죽는다니까요. 왜? 나는 맥을 못 짚어. 다 해봐. 편집 다 당했어. 왜? 돌아다니느라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해보고 말이 없어. 내가 그 피해 게임에 딱 나가보고 안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게임 설명이 딱 나옵니다.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진호 형이 뭐라 그래? 야, 확실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마. 모르니까 물어보지!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 안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자, 그거 지금 찍은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1년 좀 안 됐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제가 그거를 어떻게 운 좋게 준결승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기억력 게임이 나왔어. 기억력 꼴등. 내가 재능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점이에요. 제가 저 자폭하는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피해 게임 보지 마세요. 저 거기서 완전 죽었거든요. 그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너가 똑똑하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똑똑한 사람의 방식을 해야 된다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 안 된다고. 나는 재능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점입니다. 어릴 때는 어때요? 그냥 걷기만 해도 박수 받아. 구구단 외웠다고 막 박수 받아. 고등학생 애들 보면 어때요? 지 공부하는 게 벼슬인 줄 알잖아. 그게 세상 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그때는 공부만 해도 박수 쳐주잖아요. 이 새끼들이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내가 원 오브 댐이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직도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별거 안 하고 되는 사람이랑 내가 다르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차이가 딱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열등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랑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인식이 빠른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자, 이미 이것만 해도요. 자, 뭐예요? 현실을 인식한다. 이것만 해도,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쪽으로 기울게 그렸는데 이거를 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에 얘네가 있어.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이하야. 근데 있잖아요. 이 중에 현실을 인식하는 거,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한
이미 한 이만큼 온다고. 이미 이 뚱뚱한 데서 조금 앞서기 시작한다고. 인생에 운, 능력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는 아사리판이에요. 평균은 아사리판이야. 거기는 바글바글해. 인구 밀도가 바글바글해요. 엄청난 경쟁의 세계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지. 쟤들 왜 병신같이 저렇게 살지? 여기 있는 애가 볼 때는 왜 저런 데 살지? 이 세계로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만큼씩 가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씩 가는 거.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때 같은 조건일 때, 같은 아사리판일 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노력이에요. 얘랑 비교하면 난 지능도 떨어져. 이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니까. 노력이 예를 들어 1%의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아사리판에서는 그게 엄청 큰 거야. 왜? 나머지 99%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 1%가 다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소수야. 여기 너무 소수. 경쟁이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 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거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그냥 에피타이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이 노력을 한다는 거. 이게 노력의 영향력이 1%밖에 안 되지만 뭐 1%면 어떻고 10%면 어떻고 50%면 어때요? 어차피 여기 안에서거든. 이 안에서 이 아사리판 안에 있거든. 내가 여기에 안 있다고 하는 순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이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을 급으로 나누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 여러분들 잘 나눴잖아요. 패급부터 에이스까지 다 나눴잖아. 만약에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딱 지금까지 딱 듣고 여기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웃으면서 들을 거예요. 아유, 병신들 열심히 사네. 근데 이 안에 얘기 다르다고.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이용하세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리고 그거를 얼른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냥저냥 부자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좋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선택지 줄여야 돼요. 자, 왜? 똑똑한 사람이 에너지 1000이 있어요. 10개를 해. 10개를 해요. 그럼 하나에 몇 개 들어가요? 에너지 10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100 있어요. 그럼 얘 10개 하는 거랑 나 1개 하는 거랑 비교해야 돼. 그래야지 비벼볼 만한 거예요. 자, 웬만한 거는 앵간치 괜찮으면 그냥 걔는 무시해야 돼.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잘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왜?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요. 나 다 잘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어지러워지기만 하고. 왜? 그거는 어떻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능력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기분 나쁘잖아. 나이가 30 넘어가지고 그거를 남한테 얘기하는 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선택지를 줄여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선택지를 넓혀야 돼. 웬만한 거는 정답으로 고정시켜 놓고 변수를 최소화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봐야 돼요. 이거 다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봐야 돼. 빨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자, 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 개수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어났을 때 이거를 100층까지 늘렸다. 총 상자 개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똑똑한 애들 어떻게 해?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서 딱 푼단 말이야. 다른 애들 어떻게 해? 이거 그려본다고. 그릴 거면 빨리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그리는 게 중요해. 이거를 빨리 그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 이번만 풀고 말 거니까. 이거 빨리 이거 해놓고 이거 고정해놓고 다음 거 가야 되니까. 얼른 풀 수 있는 거는 풀면 돼요. 일단 뭐예요? 그 수능이랑 사회가 달라. 수능 볼 때는 뭐예요? 개인의 기억력, 창의력, 응용력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는 어때요? 오픈북이에요. 돈 내고 누가 내 거 대신해줘. 돈 내고 누구 내 거 대신해주는 게 불법이에요? 사회에서는 아니야. 수능을 돈 주고 누가 대신 봐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구속되고 뉴스 나오죠. 근데 돈 버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1등한 애가 내 수능을 대신 봐주는 게 불법이 아닌 것이 세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말로 워렌 버핏이 저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투자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뭐하러 주식을 해? 그냥 버크셔 주식을 사는 게 이득이지. 요즘에 소수점 거래도 된다면서요.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 저 버크셔 주식 없어요. 그 예를 들면 한다면 저는 그럴 거라는 거지. 대신 뭐예요? 정해진 루틴, 정해진 그러니까 다른 거 앵간치 맞는 것들은 그냥 딱 정해놔야 돼. 그리고 하나에다가 내가 얼른 넣어야 돼요. 그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해도 천재가 10개 하는 거랑 비등비등하다니까. 하나만 집중해도. 자, 그냥 더 나눠서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이영호, 괴물. 이영호가 있어. 이영호랑 저랑 대결을 해요. 무슨 대결?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해. 전체를 보면 제가 무조건 지죠. 똑같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거는 배럭 1개예요. 배럭 1개에서 마린 안 끊기고 계속 뽑기야. 이영호는 게임을 해요. 풀게임, 프로게이머랑. 그러면 이 배럭 1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 이영호가 전체적인 게임을 1시간 하고 나는 배럭 1개를 마린을 계속 이재동이랑 해처리 1개 드론 안쉬기를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제일 잘해도 비기잖아. 최소 비기잖아요.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경쟁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앵간치 맞으면 패스해야 돼. 그리고 그 앵간치 맞는 거에 뭐예요? 검증된 게 뭐냐? 검증된 거, 검증된 시스템. 내가 앵간치 맞출 것들은 뭐예요? 그냥 검증된 거 갖다 써야 돼. 개발자들이 있어요. 제가 개발자 뽑았어요. 나는 다 처음부터 코드 다 짜는 줄 알았어. 아니, 기터브 가가지고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검증된 거. 그래서 뭐예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검증된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거 있으면 그거 써라. 나의 강점을 활용해라. 너무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은 평범하지. 그게 강점이에요. 아까 내 생각은 여기지. 내가 아이디어를 내봤자 여기지. 여러분이 만약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강점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강점이라고. 이 왜냐? 나는 평범하니까. 그래서 나의 강점이 이거예요. 여기에 속한다는 거. 내가 뱉는 대부분의 말, 대부분의 생각, 대부분의 아이디어, 대부분의 실행력, 대부분의 결과물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대중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너 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몰라서부터 하는지 모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너 일부러 못하는 거야?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이 이하는 더 이해 못하고. 여러분이 그런 평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계속 다 대통령 됐어. 여러분들은 대중 그 자체입니다. 평범한 그 자체예요. 여기에서 특별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평범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뽑아낸 첫 번째 생각은 평범하다. 자, 내가 뽑아낸 첫 번째 본능적으로 뽑아낸 생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내가 본능적으로 나 뭔가에 끌려. 그건 뭐예요? 대중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단절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냈구나 라고 스스로 깨우쳐야 돼. 내가 이거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구나 라고 생각을 단절시켜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해요. 그럼 나 썸네일을 클릭하고 이걸 보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못 멈춘단 말이야. 근데 내가 클릭을 했구나. 나 유튜브에서 이것을 클릭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 단절 포인트를 만들고 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뭔가를 딱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의 완전한 퀀텀 점프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한 레벨 위에서 사고한다. 이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요. 그거 뭐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야? 거기서 기분 상해.
이게 일반적인 패턴.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사람 그 아이디어를 적어놔요. 그거에 내가 보고자인 것처럼 봐. 내가 낸 거지만 얘는 무조건 평범해. 아니면 얘는 틀렸을 거야. 왜? 내가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끌렸을까? 왜 내가 싫어했을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 세트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한다고요? 평범의 레벨 위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 수준의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포기한다.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 순간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그 배럭. 그 얘기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 접고 이영호랑 대결하는데 나 배럭에서 말인만 만들어. 뭘 할지가 아니라 뭘 안 할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 내가 어떤 건 구조를 차용해서 할 거야. 그럼 하나만 남은 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남은 거에서는 내가 첫 번째 낸 아이디어를 두고 그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디벨롭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야, 이거. 거기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뭘 할지가 아니라 뭘 안 할지 먼저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에서는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빨리 나는 이 방식 하나로만 간다. 나는 여기에서 누구보다 깊게 들어간다. 물론 똑똑한 분이지만 예시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동산 투자 하나만 10년 넘게 파고들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투자에 대한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부동산 이외의 수익 모델은 보지 않는다. 모르면 투자 안 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나이님은요, 복잡한 투자 대신 반복 가능한 자신만의 모델로 수백억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 이외에 가능성도 있을 거고 위험성도 있을 거고, 가능성과 위험성 더하면 거의 다 똔똔이요. 내가 가능성만 포기하는 것 같지만 다 접는 거예요, 나머지를. 의도적으로.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평범하니까 그거 하나에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너나이 같이 똑똑한 분도 그거 하나 모으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비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야죠. 지금까지 얘기가 다 뻔하게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두 번째, 강점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 포기하세요. 근데 뻔한데 왜 안 될까요? 이거를 지속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기려면 꾸준해야 돼요. 돈 번다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남의 구조를 차용하고 뭐 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3, 400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클리어가 돼요. 돈 버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니까. 오히려 천재들의 단점이 있어요. 워낙 기발하고 빠르니까 어때요? 쉬운 거는 질려. 이 세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또라이들. 얘네들은 쉬운 게 질린다. 쉬운 문제도 더 어렵게 막 돌아가려 그래. 얘기 들어보면 그들의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금방 다른 거 하러 가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한 거는요, 옛날에는 그 근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 걷는 거나 모내기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꾸준한 거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스테이 플리시아라고. 지니어스는 새로운 거에 끌린다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체력도 체력인데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루하고 질리고 지겹고 그런 거예요. 남의 구조를 따다가 그거를 갈고 닦아서 무기를 만드는데 그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걸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니까. 내 머리를 믿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걸로 평범한 생각을 하는 고객을 모시는 과정이 재밌을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그 고객을 모셔오는 과정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회복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거는 이 세 가지랑 별개인데 그런 거예요. 꾸준함의 비밀이 사실은 감정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 저는 중간에 그런 걸 해요. 이거 너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옥상 가가지고 햇볕 쬐면서 전자담배 피고 옵니다. 그 찜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고 다시 와가지고 앉아서 뜨거운 물 먹으면서 또 이래요. 그러면 기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뭐 노래 듣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지금 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 이것도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이디어로 쓴 게 아니라 평범한 생각 먼저 두고 그것을 재료로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한 재료를 기반으로 또 다시 생각해서 그런 재료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맥락을 만드는 게 뭐예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채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되나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100억까지는 무리 없다고 봐요. 2025년에 영원에서부터 100억까지 만드는 과정이 만약에 궁금하다면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얼른 고정 댓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초반에 딱 5억 모을 때까지, 이때까지 진짜 빡세게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든 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너는 부자가 됐냐? 안타깝지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제 돈 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 네 가지를 제가 그냥 바로 써드릴게요. 고정생활비를 먼저 빼야 돼요. 변동비를 포함해서 잡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경조사가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거 어차피 1년으로 치면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변동비들을 쪼개가지고 내가 예상된 거 여기다가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돈이 남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돈 버는 곳이에요. 뭐 광고비, 직원 뽑기, 사업 확장, 이건 뭐예요?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거야. 만약에 대학원을 가면은 내 연봉이 얼만큼 올라서 이직할 수 있어. 그럼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중요한 거는 내 사업체, 이거예요. 세 번째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이제부터 이제 돈을 지키는 거예요. 예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예금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이거 배워가지고 이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돈 지키는 것에서 내가 자산 목표든 현금의 흐름이든 목표 달성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뭐예요? 이거는 생존이에요. 생존. 경제적 자립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게 생존이 아니라 사치. 즐기는 식사, 즐기는 의류, 즐기는 쇼핑. 그 이제 이게 남으면 이 두 개 중에 돈을 넣는 것 대비 효율, 우리가 뭐 ROI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돈 넣는 것 대비 버는 거, 그걸 봐서 2번이 너무 효율이 안 좋으면 3번으로 가는 거죠. 3번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2번을 잘하는 사람들은 2번이 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생활비. 우리가 처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번 달은 특별했어. 이런 변명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내가 친구 결혼식도 있고 부모님 생신도 있고 이거 자동차세도 나왔어. 돈이 많이 나갔네. 다음 달부터 아껴야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떨어져 나가는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돈이 잘 붙는 체질인 사람이 있어.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바로 이거예요. 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월급을 얼만큼 받아?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월급을 월에 1회를 받으니까 나의 계획은 한 달이야. 내가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받는다고 인생 한 달 사는 거 아닌데 소비 계획을 한 달짜리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예외의 달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 한 달만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삶을. 이거 말고 돈이 붙는 사람들은 이거를 더 장기로 봐요. 장기로. 그러면 이 월급도 내가 지금 이번 달만 받으면 어때요? 이번 달만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야. 이번 달만 쓰는 사람. 근데 이거를 내가 65세까지 안정적이라고 해봅시다. 안정적이어서 65세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30살이야.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5년 남았잖아요. 이거 35 하면은 35 곱하기 12 하면은 420개월이죠. 그럼 420개월이면은 우리가 420개월 돈의 총합을 해봐요. 월급 인상만큼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지금 현가로, 아니 월급이 오를 건데 왜 300만 원만 곱해요? 420개월. 아니 420개월 곱하기 300만 원 하면은 12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월급이 오를 건데 나중에, 나 이번 달 쓰더라도 나중에 나 월급 오를 거 몰라요? 나 작년에도 올랐는데? 아니 그거는 월급은요 거의 인플레만큼 오른다고 보면 돼요. 이거 얘기하면 더 복잡한데 뭐냐. 자, 우리가 물가 오른 만큼, 여러분들 최저임금 위원회 이런 기사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어차피 내가 할인해가지고 이걸로,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개념도 아직 모르잖아요. 자, 잠깐만.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 오를 거니까 실제 구매력으로 하면 지금 300만 원으로 420개월 계산해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12억 6천만 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총액. 근데 이분은 한 달씩 사니까 이게 무한으로 생각해. 무한.
내가 일하면 생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그래 봅시다. 연봉 1억.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거 700만 원이 매달 무한히 내가 일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써.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쓴다는 거죠. 카드값이 7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죠. 혼자 사는데 이거 다 쓰면 진짜 문제 큰 거야. 왜냐면 강남에 건물 한 40억짜리 있잖아요. 이게 연애 월세가 한 1억 얼마 나와요. 1억 좀 넘게 나와요. 그럼 이게 현금 흐름만 보면 연봉 1억을 버는 A 친구랑 40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은 B 친구, 금수저죠. 그러면 월에 나오는 돈은 여기도 700이고 여기도 70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랑 똑같이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있어? 이게 너는 700만 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700 곱하기 420개월 해봐요. 29억 4천만 원. 이거에서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받을 거에서. 그럼 나중에 얘는 이게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월세도 물가 상승률만큼 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35년이 지났을 때 계속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 안 쓰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평생 벌 돈에서 삭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의 달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정말 예외여야 되는데 고정비를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다시 얘기를 단순하게 하면은 경조사, 명절, 휴가, 세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변동비는 요거를 쪼개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에 이런 예상 변동비를 한 240만 원 쓴다. 그럼 이거를 12로 나눠가지고 한 20만 원 넣어놓는 거예요. 20만 원 포함. 이거를 이 20만 원을 뭐 월세,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래 고정생활비에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최종 금액이 바로 진짜 저의 고정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빼놔야 돼요. 생활비 통장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 자동이체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직장인들만 못해. 뭔 얘기냐면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먼저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자들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를 부자들이 누가 이렇게 해? 부자들은요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 돈으로 옮겨야 돼.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옮겨요? 급여, 뭐 배당, 뭐 이런 걸로 법인에서 일로 옮깁니다. 이게 매달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때 자기가 쓸 돈 플러스 이 고정생활비 수준을 옮기는 거예요. 쓸 돈에다가 변동비용 별의 거를 여기다가 다 포함해서 이거를 여기서 이체를 하는. 그럼 여기 돈이 남죠? 부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조사 없는 달에, 변동비 없는 달에는 통장에 돈이 남겠죠. 생활비 통장에. 그거 다시 절대 그 사업자금 통장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올린 달에 그 돈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망쳤어.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돈 관리의 가장 큰 적이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막아버린다. 격벽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화제가 나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근데 1번에서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2, 3, 4번으로 갈 그게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 같은 경우 내가 1번이 클리어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확보해야 돼요. 이거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한 무언가도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진짜 그 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철기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그 돈이 필요했어요? 돈도 발명품이에요. 돈의 본질은 노동력의 교환이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더 추가적인 의미들이 생겼지만 초반에 시간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돈은 시간을 저장하고 싶어서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이 해결이 안 돼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라. 시간. 근데 내가 만약에 다행히도 이걸 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럼 남은 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은 돈 바로 일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수익률 얼마예요? 이거는 2에서 30%면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연간이에요, 연간. 근데 우리가 돈이라는 측면을 먼저 보자면 돈 측면에서 나와 내 사업체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잘 없어요. 나와 내 사업체 그거만큼 수익률 높은 게 있어요?
내가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여기서 시간을 넣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나 내 사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집행,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쓰는 거.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은 나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인데 고객 10명 만나면 내가 한 개 체결돼, 계약. 그러면 이 10명을 만나기 위한 곳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개 하면은 1000만 원 벌어요. 10명 만나는데 한 명당 10만 원씩 까진다 그래서 1000만 원 벌어.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수익률? 1000%잖아요. 이거 100% 나면 2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작을 때는 이제 여기 벗어났는데 내 사업체랑 나한테 넣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갔는데 내가 대학원을 가면은 연봉이 얼만큼 올라. 그럼 연봉이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이 초반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아까 전에 우리 연봉 합계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합계로 봤을 때 이 면적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 그걸로 봤을 때 나에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설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넣는 돈 대비 이익을 보자는 거야. 내가 넣는 돈 대비 이익. 그게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일단 이거를 먼저 키워놔야지 얘를 빵빵 치면서 갈 수 있어. 얘가 잔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 더 쉬워 보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나 전업하고 싶은데요. 아니 전업을 이미 하고 있잖아. 전업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만 하지. 근데 투자로 돈 버는 친구들은 거의 이 시드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맨바닥에서 그게 잘 안 돼. 부모님이 주거나 아니면 뭐 시드가 어디서 터지거나 이런 거예요. 투자가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해서 내가 당첨되면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 운이 아니야. 실력의 영역이 분명히 포함돼 있어.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쉬운 거. 자, 쉽다는 게 있어요. 쉽다. 주식 매수하는 거 쉬워요. 클릭이야, 클릭. 근데 내가 하는 건 어려워. 난 벽돌 나르기야.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클릭이 쉽죠. 그러니까 쉬운 일인 줄 안다니까. 워렌 버핏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쉬운 일. 그 왜 세계에 버크셔 해서웨이밖에 없겠냐고요. 이렇게 명성을 날린 몇 명 없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3번도.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2번 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돈을 확 넓혀놔야지 3번에 공부하는 의미가 생겨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2번에서 이 돈이 증가하지 않으면 3번에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원래 내가 평균 자연 수익률 있잖아요. 그냥 가서 투자했을 때 버는 게 예를 들어 10%라고 해봅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10%짜리 상품 뭐예요? 이거 하지 마.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수익률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공부의 가치는 얼마예요? 내가 한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연간 10% 하면은 이 공부의 가치가 원래 그냥 나 공부 안 해도 10만 원 버는데 여기에 넣으면은 얼마예요? 10만 원 더 버는 거야. 20%니까. 그러니까 내가 넣는 시간 대비 버는 돈이 너무 적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10% 하면 얼마야? 1억이죠?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더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공부해가지고 버는 이 가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텐션이 달라. 돈을 2번에서 잘 벌어놓지 못하면 3번 단계에서 이거 10만 원짜리 공부 직살나게 해서 그렇다고 이거 10% 올리는 수익률 10% 올리는 공부가 쉽냐고. 이거에서 30% 가는 건 이게 쉽냐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공부인데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아무리 복리의 머시기 마법이니 뭐니 해도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1억으로 시작하는 거랑 완전 다르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버는 돈을 늘려야 돼. 버는 돈. 아니 뭐 직무 관련 수강을 하거나 내가 100만 원 넣어서 직무 수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 올랐어. 월 300 받던 거 30만 원 더 받았다고요. 그럼 이거는 날아가는 거야? 아니면 매년 이제 거기서부터 내 연봉 테이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나 또는 내 사업체라고 돼 있어. 쇼핑몰 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뭐 투자해야 돼? 아니 지금 자기 사업을 투자하는 게 제일 나아요. 보면은 이만큼 넣으면 광고비 이만큼 넣으면 지금 얼만큼 더 벌 수 있어요? 일단 버는 거 첫 번째. 거기다가 투자가 2번에다 넣는데 성장이 안 나와. 여기에요. 그러면 3번에 가는 거예요. 2번에서 내가 아직 먹을 게 많은데 성장도 잘 나오고 돈 넣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니 왜 기업 공개된 거를 가냐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공개한 거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2번이 있으면 개발할 자신과 뭐 자기 사업체라든지 어떤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2번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빨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여지가 없습니다. 2번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여지가 없어. 내 사업체나 내가 아무리 나에게 투자를 해도 연봉 상승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3번으로 가야죠. 그게 끝나고 나서, 이게 채워지고 나서, 아니면 아예 이걸 채울 곳조차 없다면, 즉 뭐냐면 2번에 효율 감소, 2번 성장성의 효율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감소해서 3번이나 진배 없어 그냥. 그러면 내 거는 캐파를 늘려야 돼. 캐파를 늘리는 비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성장을 위한 비용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아이 그럴 거면은 내가 3번을 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감지했으면 3번을 자산을 이제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2번에 몰빵하느라 3번에 대한 지식을 못 만들었는데, 그런 거 있죠. 시장 성장률만큼 꾸준히 불려나가는 거. 복잡하게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걸로 번 돈을 일반적 수준의 시장 성장률에다가 그냥 넣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장 성장률만 먹으면서 내가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바꿔나가도 돼.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3번으로 바로 진입한 친구들은 시장 성장률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2번을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50만 원 번다고 해볼게요. 생활비를 내가 한 200만 원 쓰죠? 서울에 살면 그거 한 150만 원 남잖아요. 이거 1년 모은다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성과급도 들어오고 하면은 이거 10년 하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인데 내가 20% 번다 그래도 2억 4천이잖아요. 그 단리로 계산하자면, 내가 여기서 펌핑을 한번 줬으니까 그냥 단리로 계산을 하자고.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10년 넣었는데 40인데 50대 해야지 2억 4천만 원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수익률로 만족이 돼요? 이거 애초에 얘를 펌핑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시장 수익률 예를 들어서 8%라는 거는 이렇게 가도 2억 4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복리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노후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야. 한 60세라 그러면 생각보다 짧아. 너무 짧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 50%? 100%?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 조회수가 잘 나와. 50% 100%? 사기당하죠. 50% 100%라는 거는 얘가 날아갈 확률도 50% 100%라는 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물론 100% 50%는 아니겠죠. 시장의 일반적인 성장률이 8%라 그러면 날릴 확률은 여기서 8% 빼면 돼요. 한 42%에서 92% 정도. 간략하게 생각을 하자면 위아래로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어때요? 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급할수록 사기당하고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번에서 좀 벌어놔야지 3번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급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만으로도 만족이 돼요. 충분히 만족돼. 100억 있으면 8% 올라도 연간 8억이에요. 이거 제가 시간을 넣어가지고, 얘는 돈 플러스 시간이거든. 학습이라는 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대학 졸업만 해도 평균 임금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3번까지 이제 됐어. 3번까지. 3번이 됐을 때 비로소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거.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이거 모를 때 그 헛돈을 너무 썼는데 4번조차도 더 좋은 게 있어요. 4번도 사치도 애매한 곳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방을 살 거면 빡세게 모아서 에르메스를 하나 사라. 그거는 돈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시계를 살 거면 빡세게 모아서 롤렉스 이상을 사라. 왜 이상한 거 사냐는 거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타가 시게 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상한 잡다한 거에다가 와인 같은 거. 와인은 가격이 올라가요. 물론 3번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이 돈 사라지는 거. 그 위스키 이런 것도 진짜 좋은 거.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기억이 될 만한 거. 어차피 돈을 쓰는 것이라면 거기다 써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써봤지만, 여튼 그래서 돈 사라지는 거 이제서야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3번까지 내가 만족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다가 다 쓰고 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고정생활비는 안 늘어. 얘가 밑 빠진 독이 아니에요. 왜? 밥을 10끼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랬어? 생존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월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내가 생활비가 지금 오바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은 그 50만 원 다 쓴다는 얘기야.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 50만 원 주잖아요. 그럼 그 50만 원은 안 써. 왜냐면 이 부자들이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버는 돈이 많으니까 이 고정 생활비를 아무리 여유롭게 써도 이 벌어지는 거예요. 2번이 잘 돼 있다고. 2번. 그 다음에 세대가 거듭되면서 3번이 올라가게 되고,
그 3번에서도 현금으로 만들어지고 2번에서도 현금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는 인플레 먹고 계속 올라가고 그 고정생활비는 인플레 먹더라도 고정생활비는 계속 묶어준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월세 이런 거 집 왜 건물은 그냥 놔두면서 집에 대해서 그래요? 그거 고정생활비에 영향 주잖아.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4번까지 썼는데 돈이 남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거를 가다 보면은 4번까지 써도 돈이 남아요. 그럼 다시 2번을 또 투자하는 거야. 내가 좀 욕심이 많다 이러면 4번 가지 말고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이전에는 그거였어요. 5%짜리 수익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는. 근데 내가 어차피 돈 써서 없애느니 거기 넣는다는 거예요. 5% 수익률이라도 그냥 돈 써서 날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 뭐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명품들 아니면 뭐 와인들 그런 시계들 그런 걸로 갈 수 있지만 그거를 제가 사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매장 들어가기도 나는 잘 안 되더라고. 매장을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 저도 잘 몰라요. 이 세계는 잘 몰라요. 저는 이거를 애매하게 돈을 써보다가 아이씨 나는 이거를 해서 행복이 잘 안 오는구나. 그냥 2번이나 3번을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면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로 천천히 간다. 사실 저도 옛날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때의 부자가 되는 것은 나는 포기를 했다 그랬어. 꿈이 얼마예요? 한 30억 정도 모으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운 터지면은 더 가는 거고 그때 보였던 건 그거였고 올라가면 또 보이더라고. 올라가면 또 보여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자산이 눈덩이처럼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억을 모으기까지 그러니까 초반 5억을 모으기까지 지켰던 원칙은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뭐 얘기는 길었지만 고정생활비하고 돈 버는 곳에 넣고 여기서 더 안 보이면은 돈 지키는 곳에 넣는다. 이거는 내 거, 이건 남의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되면은 사치한다. 그럼 이거는 소비예요? 얘는 소비 아니야. 이거 생존이지. 이게 소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 부자로 되는 길을 가고 싶은데 막 엄청난 통찰과 지혜와 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구루 같은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하고 막막하고 뭐 금융공학이 어쩌니 막 그런 거 복잡하다면은 그거 이론을 일단은 치워놓고 이 4가지 이 순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돈이 흘러가는 길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움되는 이야기들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옵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비즈니스 PT라고 유튜브 기반으로 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클래스 101도 있고요. MKYU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도 했었죠. 아크에듀라고. 요거는 학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업을 등록해가지고 학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PT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유튜브를 가르치냐, 유튜브 가르치는 강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만들어서 키웠던 채널이고요.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정도를 올리고 매각을 했어요. 요건 그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판다 그러니까 요런 댓글도 달렸어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강생을 배출해내는 다단계 사업 시스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자랑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 출신에 SBS 미디어넷 사업팀 PD 출신 그리고 단국대 방송영상학 전공을 한 사람이 유튜브를 180만에 매각하고 육성 채널 구독자 합계가 250만 이상 그리고 유튜브 관련 사스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나요?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 유튜버로 표지 모델도 하고 저는 제 기록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이런 영상 보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구독자 합계가 250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희가 키웠던 채널입니다. 요거는 구독자가 4.7만이었고요. 수익이 요 정도 됐었죠. 그 다음 것도 수익을 보시면은 구독자 6.2만에 1,697만원. 그 다음 구독자 9.8만에 716만원. 그 다음 보시면은 구독자 14.9만에 2,800만원. 구독자 56만에 1억 4천만원.
구독자 40.7만에 1억 700만 원. 예,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도 지금도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이랑 MKYU, 그 다음에 아크에듀 학원 이런 곳에서 이 세 군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할 수 있는지. 근데 유튜브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99%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성하는 강아지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 조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11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조회수 34회, 조회수 6회, 10회, 13회, 168회, 어때요? 168회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0회, 21회, 51회, 29회, 100회, 48회, 조회수 없음. 41회, 75회, 76회, 조회수 없음. 163회, 13회, 118회, 13회, 50회. 이런 거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주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 강아지 브이로그로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 볼게요. 50회, 조회수 없음. 332회, 125회, 5회, 1.2천회. 이거 진짜 잘한 거죠. 95회, 95회, 99회, 520회, 179회, 370회, 258회, 161회. 1만 회! 근데 이미 큰 채널이에요. 그죠? 243회, 425회, 6회, 14회, 164회, 92회, 37회, 4.3만 회! 64만 채널. 250회, 1000회, 264회, 40회. 자, 5일 전까지 왔습니다. 104회. 이거 뭐예요? 4.9만 회? 31만 채널.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널인데 큰 채널 엄청 많죠? 5.6만 회? 이것도 1만 넘는 채널. 845회, 487회, 110회, 532회, 65회, 9회, 432회, 2.7천회. 이쁜 사람이 해야 잘 된다고요? 180회, 159회, 145회, 62회, 56만 회? 원사 한솔님 있네요. 네. 7천회. 이거 잘했네요. 구독자가 얼마? 구독자 4만 명대예요. 800회. 더 안 볼게요. 더 봐봤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가요? 그냥 시작하잖아요. 99% 사람들이 99%입니다. 99% 사람이 1000뷰 이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다 여기에 들어와요. 증거를 봤잖아요.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쇼츠는 좀 달라요. 쇼츠는 구독자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뿌려주는 할당량이 더 커요. 알고리즘상에. 근데 우리가 요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자, 쇼츠로 여러분들 얼만큼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쇼츠로 몇 뷰예요? 이게 조회수가 352만 뷰입니다. 수익 얼마인가요? 68만 원입니다. 자, 68만 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352만 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츠에서는 99%의 사람이 여기도 5,000뷰 미만입니다. 더 좋은데 쇼츠는 내가 1000뷰 넘어가는데 5000뷰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값이에요? 아니요. 평균 값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씩 뽑을 수 있느냐?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얼만큼 한다고요? 쇼츠 5000뷰 언더로 평균 값이 수렴한다. 미드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올렸을 때는 1000뷰 언더로 수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9% 사람들 그냥 시작하면 달성하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라 만 하는 경우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99% 사람이 그냥 시작하는 경우 99% 사람이 달성되는 거예요. 1%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1%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90% 사람은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1000뷰에서 10,000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값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1000뷰 언더를 기록하고 교육을 받으면 10배가 늘어요. 근데 뭐예요? 1000뷰에서 10,000뷰. 이거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AI로 하면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AI 돈 갖다 바치고 아무리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달성되는 수치는 1000뷰에서 10,000뷰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가르쳐 봤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유튜브 강의를 모든 것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90%에 해당한다면 1000뷰에서 10,000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내가 평균값이 뚫린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유튜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이거 수업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좀 특별해요. 얘가 어떻게 특별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강의가 쓸모없는 강의가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만드는 것은 몇 %가 달성이 돼요? 90%가 달성이 돼요. 1000뷰 언더를 만들던 사람을 여기까지 키우는 거는 몇 %가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90%가 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회수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90%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90% 사람이 10%의 10만 구독 조회수 수익,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보면 1억, 1억 4천, 2천만 원, 700만 원, 1,6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이게 뭐냐면 조회수 수익이에요. 구독자 증가로 인한 광고 유치, 그 다음에 조회수 수익으로 인한 애드센스 이런 것들을 이 10%를 위한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너무 작아. 이 사람들만 받으려면은 강의가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왜? 이거를 조사했던 거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타겟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 2만 이상 크리에이터, 구독자 2만이요. 2만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는 크리에이터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부 다 들어야 시장 다 먹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적어. 그럼 이 90% 사람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구독자 3,000명인데 1,598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2,000명에 25만원, 32명에 10만원, 230명에 11만원, 5,000명 600만원, 43명 160만원, 구독자 16만 명인데 61만원. 어때요? 구독자랑 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구독자 0명인데 300만원, 구독자 1명인데 7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4명에 28만원, 5명에 260만원, 구독자 5명에 4만원, 6명에 18만원, 구독자 7명에 10만원, 8명에 125만원, 그죠? 13명에 385만원, 13명 19만원, 5명 50만원, 15명 27만원, 17명 2만원, 23명 1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누적입니다. 교육기간 누적 2,000명 2억 5천이네. 2억 5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2,000명인데 2억 5천, 16,300명 17억 5천, 4만 명 6억, 3,000명 3천만원, 900명에 1,500, 1,000명에 1,200만원, 4,000명에 3,200만원, 2,000명에 1,430만원, 245명에 450만원, 13명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9명에 480만원, 5,600만원에 2억 5천, 2,500명에 1,800만원, 8,000명에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여성분, 30대 남성분, 30대 남성분, 2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명에 1,800, 9,500, 9,000명에 6천만원, 8,700에
5,700만 원 쭉 있어요. 20대 남성들 한번 볼까요? 20대 남성 보면 4억 9천짜리 3만 명인데 13,000명인데 4억 9천, 5천 명에 2억 5천, 16만 명에 요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육기간 내에 달성이 사실 쉽지 않아요. 4천 명에 7,800, 그렇죠? 27,000에,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고 들어오신 분들이 성과를 내지만 사실상 그냥 여기서 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건 가능은 해요. 근데 누구예요? 상위 10%. 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90%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90%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 이 10%들은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 혐오가 있어요. 약간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이거는 재미가 없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 자기가 만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뿌시고 이 눈을 갖는 게 어려워요.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것은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90%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 90%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조회수 수익으로는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58만 채널, 여러분들이 이 채널 보고 계시죠? 이 채널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채널 수익입니다. 얼마인가요? 영상을 안 올려서 좀 띄엄띄엄 합니다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월간 340만 뷰예요. 월간 340만 뷰라는 건 이거 4주로 나누면 28일이잖아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다는 거예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데도 얼마예요? 500만 원. 겨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원분들 수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거 어때요? 제가 이 채널로 버는 요 조회수 수익이 회원분들이 뭐 한 500명, 600명 채널 가지고 만드는 수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500만 원으로는 인건비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거 앞에 있는 채널 운영해가지고 앞에 있는 PD님 월급 주기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90%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총 40주 커리큘럼이에요. 41주, 2주, 3주는 보너스 커리큘럼입니다. 기본 과제만 수행했을 때 지금 그 주차에 있는 사람들의 달성이에요. 어떤가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과제만 수행하더라도 90%의 수익을 달성한 사람, 그러니까 35주차 이상 수행한 사람의 85%가 수익화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는 뭐냐? 여러분들이 월간 저희가 54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 제외, 50만 원 이하 매출 나오는 거는 제외한다고 해도 85%가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뺐다는 얘기예요. 빼고 8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90%랑 거의 비슷해지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는 거를 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수준에 대해서 확 알려줘야 돼. 언제쯤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90%인지 10%인지 저희 비즈니스 PT 2달 다니면 알 수 있어요. 2달이면 8주잖아요. 8주에서 9주. 요거 딱 다녀보면은 빠바바방 배우고 이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90%인지 아닌지. 90% 아닌 분들, 이 10%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수억을 벌게 됩니다. 이 10%가. 그리고 90%는 평균값을 벌게 돼요. 그럼 이거 얼만큼이냐? 보면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이고요. 평균값은 2,144만 원입니다. 근데 뭐예요? 1등 34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값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중앙값을 따져봤어요. 1등부터 줄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등에 있는 친구의 성취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1만 원을 달성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281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중앙값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걸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281만 원을 통과해요. 자, 여기를 안 가고 갑자기 1,000만 원으로 가는 방법은 없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 수익이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81만 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얼마냐면 월 1000만 원이에요. 순수익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법을 모르는 얘기죠. 왜? 순이익은 여러분이 번 해에 다음 해에 나오고 여러분들의 비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익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1000만 원 남기는 사람, 이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각 조건이 20가지 조건이 내가 하나 전부 다 영업이익 1000만 원짜리가 달성이 됐을 때 그 결과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바게트 알아요? 옛날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여기 이렇게 철로 이렇게 된 거,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릭률이라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라 다 일로 줄줄 새지. 여러분들의 그 통나무 테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가장 낮은 능력치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지 정도. 아, 나는 똑똑한데 왜 안 되지? 그 20가지를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크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20가지를 달성을 해야 목표가 도달되는 거지, 목표를 수없이 적는다 그래서 절대로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진짜 크다고요. 이 20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아직 오전이래 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빨간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예를 들면 특정 센터장은 전체 그 센터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트레이너는 데리고 있는 회원들의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끝이라는 것을 84% 완료했고 이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D1,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실행한다는 것을 트레이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이고, 이 20가지는 뭘 통해서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과제 수행이잖아요. 요것만 한다 그래도 19가지가 낫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이게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가 이 20가지, 나머지 19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과제만 하시면. 과제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1주차 문제를 저희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가죠. 골프 퍼팅기를 판매하는 채널은 600만 원 벌고 싶다. 퍼팅기 연습 가격은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한 달에 몇 개 판매해야지 600만 원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할까요? 이 모든 이거를 이런 기본 개념부터, 이거 봐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저게 뭐예요? 1주차 과제예요. 과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돼. 누군가는 저게 안 돼. 막 이런 거를 영상을 훅훅 잘하는데 저게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라고 해봅시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50% 나왔어요. 그 뭐예요? 중간이란 얘기죠. 중간. 근데 수능 때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설문을 드려요. 자, 어디서 설문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밑에 이렇게 댓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대기 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문 파일이랑 무료 강의 4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료 강의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목표도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입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목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700만 원을 가정으로 했을 때 이게 이익률 20%, 영업이익률 20%를 나누면,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3,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요. 이때 3,5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30% 가정한다 그러면은 2,300만 원.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재료비나 이런 거 안 들고 인건비로 하는 서비스야. 100%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내 인건비니까. 그럴 때는 700만 벌어도 바로 거의 대부분 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2,300만 원을 가정을 해야겠죠?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치 2,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평균 값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치와 비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300만 원에 달성한 사람의 매출 2,300만 원 달성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00만 원 달성한 사람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평균적인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나의 상태, 이 20가지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채널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이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풀링 컨텐츠의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뚫어 나가게 되면 이 매출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지표가 다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과 이걸 통해서 나머지 19가지 지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각 지표를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것, 제가 샘플로 하나를 열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했다면 이분은 1주차 때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가 34명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85회, 1,000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분의 달성치와 나의 수치, 나의 1주차 위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겠다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롤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내가 할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8주만 다니면 됩니다. 아까 8주만 다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페이스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늦어도 10주. 그러니까 2달에서 2달 반 정도 사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9주를 다 다니면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각이 쓴다고요. 왜?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걔가 어디 대학 갈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커리큘럼이 40주잖아요. 40주라는 건 한 학년도 안 돼요. 1년이 52주니까. 이게 9개월에서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나올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가면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수하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갔는데 아예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했어. 그래서 갔는데 내가 281만 원 달성됐단 말이에요. 평균 값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리고 다시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못 들었던 게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평균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주차 과제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가게 돼요. 랜딩 페이지에 100명이 접속하면 10명이 골프 퍼팅기를 구매한다. 60명이 구매하게 하려면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 접속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이미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못해.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완전 1주차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기초 지식이 된다고.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끌고 오게 되는 것이 그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 9주 전에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설문을 제시합니다. 자, 뭘 하냐면 저희는 2가지를 파악해요. 2가지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치, 현재 상태.
이거는 저희가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목표치는 설문을 통해서 받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로 바꾸는 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까 전에 한 8주 정도 걸린다 그랬죠. 이 목표치로 설문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벤치마크를 트레이너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설문에 맞는 벤치마크, 목표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설문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너에게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따른 벤치마크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평가를 받고 내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벌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 번째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도 여러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오거든. 목표치가 설문을 통해서 봤는데 1억이에요. 현실 상태 봤는데 시궁창이야. 그럼 트레이너가 이 사람 쭉 다녀봤자 달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너한테 권리를 줬다고요. 이 사람의 목표치를 깨부수지 말고 그냥 친절히 그만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 다녀봤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언제예요?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첫 번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이 목표치랑 현재 상태를 관찰했는데 내가 혼자 해도 달성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환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100% 환불을 받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득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대기가 1000대일 수도 있고 1000에서 1200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를 대기하시면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촬영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받으러 오기 전에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트레이닝 받으러 오기 전에 결제를 하시고 첫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온 설문을 통한 목표치와 현재 상태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가 구성한 벤치마크를 보게 될 거고 그걸 보고 이것을 내가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벤치마크 대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도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이 문제인 경우를 보자면 살림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살림 이렇게 보게 되면 필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를 10만 이상으로 그다음에 구독자는 50만 언더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오늘 노출 확률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오늘에 만든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뷰는 만점인데 알려지지 않은 쿠팡 살림 추천템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보여드린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핫 비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이런 거 뭐예요? 1시간이면 유튜브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구조만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이게 어떤 구조 훈련이라는 건데 가스라이팅 실제 대화 예시, 용산 전자상가 근황, 실제 화성 모습, 원어민 실제 대화 이게 모두 다른 썸네일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의 실제 모습, 근황, 상황. A라는 건 뭐예요?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는 궁금한 것.
그건 뭐예요? 채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뭐다? 2024년 청담동 실제 모습, 200억 펜트하우스 실제 모습, 손흥민 훈련하는 실제 모습, 전교 1등이 공부하는 실제 모습, 사기 암 환자 실제 모습,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어요. 그죠? 네. 이러한 구조들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냐? 지금 이거는 썸네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썸끝 원끝 수행하러 가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살림으로 했어요. 제가 살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썸끝 시작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살림에서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썸네일, 어떤 것들이 반응도가 좋았던 썸네일인지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어떤 썸네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와 이거 좋다 안 좋다를 알아내야 돼. 근데 썸네일 부분만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플러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도움 플러스 구조 연습까지, 구조 트레이닝까지 같이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률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썸끝은 트레이닝 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어떤 트레이닝이고 그거 말고 이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소 6만원, 59,800원이죠. 59,800원으로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9,8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PT를 들으시는 분들은 21만원, 209,800원 상당의 골드 버전의 멤버십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해킹급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규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주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주면은 한 6개월 이상이죠. 왜냐면 그 앞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돼도 어차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에서 여러분들의 막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PT라는 거예요. 매주 5강의 기본 VOD가 나갑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요렇게 매주 5강이 나갑니다. 매주 5강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박재범 트레이너가 실행 강의, 핵심 실행 강의가 한 강, 그렇게 가지고 한 주에 6개의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 PT는요, 유튜브, SNS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빵이에요, 빵! 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몇 개냐면 8천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8천만 개의 썸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저의 데이터 채널 정보도 저희가 3,000개 이상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런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Q&A를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 그래서 보면 계정 강의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이 이미 있으면 상품으로 수익화 아이템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30주차 5강 강의와 3주차 3강 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채널이 있다면 단순히 콘텐츠를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수익화 전략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같은 수익화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트레이너들이 어때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에 맞는 것을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저희가 비즈니스 PT가 BPT잖아요. 그래서 챗 BPT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퀄리티 있게 가이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브로 수익화하는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다시 지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025년은 이 SNS라는 이 전체 마켓의 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MCN은 어때? MCN 망하고 있어. 대형 크리에이터 접는 사람 나와. 유튜브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마켓은 커지고 있어. 그럼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작아도 매우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지금이 그렇다고 2025년이 이게 계속될까요?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걸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저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타임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수익을 내는 선배들이랑 여러분의 차이는요, 언제 시작했는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원래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웠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PT는요, 감히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85%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85%의 누구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하고 있고요. 퇴근해가지고 하는 분들. 주부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하고 있어요. 44년생도 있습니다. 44년생보다 어리면은 그냥 하시란 얘기예요. 수익화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위 플레이어는 수십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위 플레이어는 월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85%라 그랬죠. 그 밑에 15%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수익화 안 됐다고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21만 원 상당의 멤버십과 동시에 트레이닝도 제공되고 강의도 제공이 된다. 사실 5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돈이 없어. 내가 생활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어요.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유튜브 초급 강의를 제 채널에 여기 화면에 들어와서 가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왕초보 강의도 해놨어요. 요것들만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상위 10%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뚫리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오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료 강의 있습니다. 이거 2023년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대기한 다음에 50만 원 내고 트레이닝 가가지고 플랜을 이 사람이 뽑아올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맞다 아니다를 보고 환불받는 것이 이거를 달성, 목표치,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작성할 목표치를 현실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제가 얘기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281만 원이에요. 근데 모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81만 원 구간을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문제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성공 포르노가 아니라 성공 결혼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은 지금 고정 댓글에 대기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대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대기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이 나갈 거예요. 설문이랑 VOD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정말 좋은 서비스 특징은 직원들이 그걸 사요. 저희 트레이너 중에 가족이랑 부모님 모셔가지고 비즈니스 PT 듣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분들인데 자기 가족들 데려와서 이거 듣는다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왜? 자기는 다 차 있으니까. 직원이랑 가족들, 친척들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토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고 지금 거의 한 3달, 4달치 밀려 있어요. 낮 시간은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낮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광고를 하냐? 그런 말을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알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삶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가 생기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비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예요. 이 서비스가 어느 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할까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만큼 버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자랑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트레이너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개발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회원분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에 합류하셔서 프라이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신청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 4강과 PDF 설문을 작성하시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세요.